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쾌찬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재 형님. 형님의 말씀을 듣고 인터넷 경제지면을 매일같이 보면서 요새 어떤 이슈가 있고 뉴스들이 있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확실히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슈들은 종종 주가에 반영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자주 언급되는 이슈들이라도 관련 종목들이 잠잠한 반면 어떤 때는 한두 기사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주식에는 100%는 없지만 재료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것이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지 운에 맡겨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세력이 아직 올릴 생각이 없다, 세력이 누르면서 매집하고 난 후 매집이 다 되면 별거 아닌 뉴스로도 급등시킨다 등 많은 얘기도 들리고, 증시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는 말처럼 좋은 이슈가 있어도 증시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건지, 그렇다기에는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너무 소도 없이 말했네요. 뉴스를 매일 보면서 시장의 흐름과 이슈들을 공부하려 하는데 이런 뉴스와 재료들을 어떻게 잘 하면 될까요? 뭐 결론은 그거네. 뉴스와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보고 있는데 어떤 거는 뉴스가 나와서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잠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베이스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런다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이나 뉴스와 기사들은 많이 읽는 게 좋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이제 볼 때도 이것도 어느 정도 스킬이고 노하우인데, 아침에 출근하기 바빠 죽겠는데, 회사에서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또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모든 뉴스들을 다 일일이 정독을 할 수는 없어. 나 또한 마찬가지야. 나도 뉴스 기사 하루에 몇 개씩 뜨는데, 몇 천 개 몇만 개가 뜨는데 그걸 어떻게 다, 특히 경제면만 봐서도 될 게 아니야. 사회면도 봐야 돼. 정치, 사회, 경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뭐든지 다 봐야 돼. 왜? 정치는 왜 봐야 되겠어? 정치는 정치 관련주들이 있고, 사회에는 또 사회 관련주들이 있고, 일반 시사 또 관련된 것들은 시사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뉴스들을 다 연관이 있어서 다 안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 뉴스들을 정독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헤드라인만 보는 거야. 헤드라인만. 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뉴스면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뉴스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뉴스의 헤드라인들만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그냥 봐.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얘네들이 대충 어떠한 내용인지는 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이제 헤드라인을 막 보다가 이거는 좀 자세히 읽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들어가서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뉴스들은 헤드라인만 중심으로 좀, 헤드라인만이라도 읽는 습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뉴스를 좀 많이 봐야 돼. 뭐 KBS가 됐든 MBC가 됐든 SBS가 됐든 아니면 연합뉴스가 됐든, 나는 가급적이면 저녁 8시 뉴스, 9시 뉴스는 다 챙겨보는 편인데, 만약에 못 챙겨보잖아. 그러면 다음날 다시 보기라도 해서 뉴스 딱 들어가기 전에 앞에 한 2분 3분 주요 헤드라인만 나온단 말이야. 그것만이라도 봐. 그게 왜 보냐면, 이슈가 많이 되는 것들은 자주 언급이 돼.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터졌을 때 봐봐. 첫 번째 뉴스는 뭐야? 항상 똑같아. 코로나 관련된 뉴스야. 백신 관련된 뉴스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고, 진단키트 관련된 막 뉴스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백신하고 진단키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 이게 계속 헤드라인 뉴스에 그게 나오는 거야.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만. 이해가지?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관련된 뉴스 나와? 초반에? 안 나오잖아. 거의 뒷부분에 나오잖아.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 이해가지? 이것도 주식이랑 똑같아. 이게 처음에 헤드라이트에 계속 나오게 되고, 뉴스를 볼 때 첫 화면에 계속해서 첫 뉴스로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관련된 것들이 세상에 지금 이슈가 이만큼 많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야.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봐봐. 올해 1월달, 2월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첫 번째 뉴스에서 헤드라인 뉴스로 많이 다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뒤에 점점 잊혀져 가는 거잖아, 이슈가. 물론 그 이슈가 끝나진 않았어.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다만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거든.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발발해가지고 헤드라인 뉴스를 막 움직였을 때, 그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 전쟁 관련된 주들, 방산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금 관련된 종목들. 금은 안전자산으로 속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칠 거라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금 쪽에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도 방송에서 들어가서 방산주하고 그 다음에 금 관련된 종목들로 매매를 봤었었고, 그런 식으로 좀 뉴스를 좀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이게 시장에서 단발성으로 나오는 뉴스들은 솔직하게 주가에 바로 반영되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 터졌어. 조류독감이 헤드라인에 한번 나와.
그러면 그 다음날 조류독감 관련된 백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그게 계속 이어간다? 아니야. 단발성 테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를 뉴스가 떠가지고 이 뉴스로 인해서 종목이 올라갈 때 이게 단기성인지 장기성인지를 봐야 돼. 짧은 단발로 끝나는 건지 길게 가는 건지. 자, 예를 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조류독감 같은 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 테마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마와 태풍이 왔다. 장마와 태풍이 왔다 가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무더위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잠깐 뜨는 거야. 이런 것들은 진짜 단기성 테마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기성 테마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느냐. 중기성 테마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 뭐 1년, 2년 동안 이슈는 되지 않는데 단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이슈가 되는 현황들. 자, 그 다음에 뭐 장기성으로 본다는 테마들은 뭐야? 코로나 때 거의 한 2년을 끌었잖아.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게 단기성으로, 중기성으로, 장기성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시장에서 뉴스가 뜸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안 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 뉴스가 시장에서 나왔다 그래서 종목이 반영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 결국은 그게 뭐냐면 케이스 바이스 그냥 케이스인 거거든. 그런 것들은 아마 시장의 이슈를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야, 하다못해 그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철강주 라인, 뭐 알루미늄 라인들, 뭐 갑자기 뭐 뉴스가 원자재 가격 떴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 나와갖고 시멘트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음날 시간에서 다 상한가 들어갔어. 그럼 다음날 다 갭으로 떴잖아. 그럼 거기서 끝났어. 다 밑으로 빠지는 거야. 계속해서 테마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끝나고 올라가고,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테마의 연속성 자체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굳이 모든 뉴스들이 나왔다 그래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왜 움직일까? 우리가 그런 현상까지 일일이 다 분석을 할 필요는 없어. 안 가는 건 안 가는 거야. 시장의 이슈가 그만큼 덜 됐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몰리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몰리는 거야. 뉴스를 보다가 무슨 뉴스가 나왔어. 와, 내가 보기엔 너무나 좋은 뉴스야. 나하고 관련된 종목이고 너무나 이게 호재거리야. 근데 안 가. 왜 그러겠어? 관심이 없어서야. 나한테만 중요한 사항이지 그게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지? 특히나 이런 관심도 자체가 지금은 민감도라고 하는데 민감도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예전에 뭐 코로나19 때 대상승장일 때는 그때는 뭐 조금만 반응이 나도 사람들이 우르르 하는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르르 하는 게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슈와 재료들이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들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현상까지 일일이 다 수고스럽게 왜 안 올라갈까 분석할 필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는 시장의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만 좋은 거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스쳐 지나가는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 뉴스와 기사들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판도를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 종목군들, 업종들 이런 거에 대한 시황을 우리가 언제든지 분석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아. 우리 동생한테 좀 도움이 될 거 된지 모르겠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봐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도 잘 안 봐. 주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세상 돌아가는 뉴스와 시황이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금리가 올라가느니 나라 경제가 어렵다더니 물가가 올라가더니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뉴스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얘가 사람들 그거 검색 안 해. 사람들 검색할 때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뉴스만 찾아서 봐. 99.9%가 그렇게 한다니까? 나야 매일 방송을 해야 되고 나야 큰 틀에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내 일이 이거니까 프로니까 이제 매일마다 경제 뉴스 나오면 이거 체크를 하면서 금리가 어떻고 뭐 물가가 어떻고 누가 뭐 이번에 영국 총리가 누가 되고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걸 나 분석하는 사람이지.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거 몰라, 안 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좋은 뉴스가 나왔나? 악재 뉴스가 나왔나? 이게 가장 일 관심사라고. 다른 뉴스 잘 안 봐. 이게 현실이야.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당연한 현상이야. 근데 내 종목 뉴스도 찾아보면서 이왕이면 시장 뉴스나 이런 것도 한 번씩 헤드라인만이라도 읽어보자 라는 게 이야기인 거지.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세상에 넘쳐나는 이슈와 재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제 생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결국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승률이 1%라도 올라가. 꼭 그거잖아. 우리가 옛날에는 노력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 노력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많아.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결국 이것도 노력을 하면 무조건 100%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 그런다면 누구나 다 노력을 하지. 100%라는 보장이 있는데, 근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왜? 1%의 확률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이해가지? 그걸 알아두고 부지런한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기반의 뉴스만 봐야지. 뒤에 가정형으로 붙는 건 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금리 몇 프로 올렸다. 자, 이번에 뭐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75bp를 올렸다. 이게 헤드라인이잖아. 이거는 팩트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 달 금리를 연준에서 50bp 올릴까? 이런 것들은 뭐야? 가정이잖아. 팩트 기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헤드라인만 그런 것들만 보라는 거야. 기자의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을 하는 기사들을 보지 말고 통계치가 뭐 어떻게 나왔고 뭐 어떻게 됐다. 물가 지수가 얼마 올랐다. 뭐 조류 독감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만 보라는 거야. 내 말은 모든 기사를 다 볼 필요 없이. 이해가지? 아니, 난 안 봐. 나는 그냥 실시간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뉴스를 클릭해서 보니까 주식 보면서 6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식만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옆에다가 내 창이 몇 개인데 인터넷 뉴스 들어가갖고 아우 지금은 뭐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나 다 보지. 옛날엔 실시간 검색어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들어가서 일일이 봐야 돼. 그리고 일단은 뭐 난 네이트온 메신저를 쓰고 있다 보니까 네이트온 메신저를 해놓으면 긴급한 뉴스들은 속보로 떠. 그래서 그걸로 보는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귀찮아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주식 컨텐츠 찍을 게 진짜 힘들어요. 없어요 별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으로 컨텐츠 찍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 머리를 굴려서 만든 컨텐츠가 주식 상담소라는 컨텐츠였는데, 주식 컨텐츠가 오늘로써 100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100명의 우리 사연을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다는 건데, 답변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드리며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덕분에 덕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글도 남겨주시고 하셔서 100개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소정의 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래에 주식 상담소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사연이나 뭐 에피소드들, 꼭 사연이 아니어도 돼요. 주식하다가 재미난 사연들, 에피소드들 이런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소정의 이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제가 별도로 마련한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들 해주세요. 꼭 고민 상담 안 하셔도 돼요.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주식하다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한번 공유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정말 재밌는 사연이다. 아니면 뜻깊은 사연이다. 감동적인 사연이다. 등등 많이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라도 다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면서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많이들 남겨주세요. 항상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신청은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